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미중 회담을 앞두고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회사 퇴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결정은 재임 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내려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야권 단일화 협상이 18일 끝내 결렬됐습니다. 양측은 여론조사 방식과 문항을 놓고 이날 오전까지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 기업들이 저금리 기조를 활용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을 앞당겨 유동성 확보에 나섰고 여기에 가계 생활자금 수요와 주택자금 수요가 늘며 가계 부문의 유동성도 증가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거래 첫날 상한가를 유지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전망하는 가운데 거래 둘째 날 상한가 지속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기다렸던 FOMC 회의 결과에서는요, 계속해서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시장과 또 오늘 우리 시장까지 웃고 있는 표정인데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신중론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 전략을 좀 자세하게 더 세워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냐 아니면 점진적인 투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른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시장 상황입니다. 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또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등 오늘 장에도 이슈들 많은 상황인데요.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 이따가 종목 상담 박원재 위원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때 이제 주춤했던 IT 부품주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IT 부품주들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흐름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최근에 올해 초에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반도체, 특히 IT 부품주 안에서 이 반도체 또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조정을 받았던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투자가 좀 위축되면서 시장에서 좀 우려를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 반도체와 같은 업종은 다른 업종 대비해서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전방 기업이죠.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삼성전자는 46조 이상,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0조 이상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이 46조 이상은 작년 대비해서도 이제 30% 가까운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의 영업이익을 작년 대비해서도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증권사 예측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금리 상승, FOMC 회의가 지금 오늘 좀 끝나면서 이 금리에 대한 상승 부분을 한풀 꺾일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제 민감주로서 주가 조정받는 일은 제한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망은 글로벌주로 봤을 때도 좋습니다. 우선 PC 같은 이 기업 소비자 간 거래죠. 이 B2C에 대한 수요는 계속 강세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또 올해 2분기 때는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이 서버 신규 증설이 좀 증가가 되는 상황에서 엔터프라이즈 SSD 증가를 좀
그 S3 증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주한테는 좀 긍정적인 상황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여러 가지 소재가 이 랜드 가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상승 시기를 좀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반도체 장비 소재 업종도 수혜가 되겠죠. 지난 2월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폭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반도체 장비의 입고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 생산 능력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일이었죠. 이 갤럭시 A 시리즈의 어택 행사가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A 시리즈 발표를 계기로 우선 그 중저가 모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과감한 생산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MC넥스 그리고 파트론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MC넥스에 대한 좀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파트론 대비해서도 카메라 성능이나 초점 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을 갖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자동차 쪽으로의 어떤 이 카메라 모드 납품으로 인한 실적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MC넥스를 좀 추천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 부품주를 좀 하나씩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MC넥스를 좀 탑픽 종목으로 꼽아봐 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객장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매수세를 보이는 모습,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 거래소에선 매수, 코스닥 시장에선 매도세를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네이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로의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테스, 이녹스 첨단 소재, 인탑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양시장 모두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이버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PSK, 바이오다인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상황도 괜찮고요. 또 시장의 흐름도 나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종목과 섹터에서도 상승 흐름이 나타납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FOMC 결과 안도감의 성장주 강세로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3월 FOMC 정례회의 결과에 대한 이 안도감에 외국인과 기관은 기존 주도주였던 이 반도체 업종과 자동차 업종 등에 대한 매수세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를 해석해 보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 미국 연준의 이 완화적인 스탠스와 더불어서 이 경제 정상화 기조가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면서 반도체 업종과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수출 산업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점이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네이버의 신고가 그리고 카카오의 동반 강세 등에도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최근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 시장 이어진 급락이라든가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주가 추이가 다시금 회복되었다라는 점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유효하게 가져가 볼 수 있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려가 되는 점은 2차 전지 관련 업종 반등이 오늘 시장에서도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에서 당분간은 노이즈에 대한 우려감 해소 구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외에도 이 코로나19 치료제 같은 경우에 개별 이슈에 국한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 종근당의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 식약처 승인 실패 소식에 종근당 그룹주들이 급락하는 모습. 하지만 이번 노이즈는 이 제약 바이오 업종 전반에 퍼지기보다는 개별 이슈로 좀 국한되는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시장 내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업종과 종목들에 있어서는 시장이 반등이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 업종과 종목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유효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신고가 행진과 그리고 2차 전지 업종 그리고 오늘 종근당에 대해서까지 좀 짚어봐 주셨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오늘 시장에서 볼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꼼꼼하게 짚어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원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 신세계건설, 대원화성입니다. 먼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네, 현재 30% 상승해 16만 9천 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 첫날인 오늘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인 13만 원을 형성된 뒤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소위 따상을 기록한 건데요. 공모가보다 160%나 오른 겁니다. 지난 5일 진행된 수요 예측에서는 1,000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리면서 12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9일과 10일 진행된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는 63조 6천억 원이 몰려 역대 최대 IPO 청약 증거금을 다시 썼습니다.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경쟁률이 무려 335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018년 SK케미칼의 백신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설립을 했고요. 현재 백신 부문의 연구 개발뿐만이 아니라 생산, 판매와 유통 등 전 과정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따상에 성공한 SK바이오사이언스 살펴봤고요. 다음은 신세계건설입니다. 신세계건설 현재 6.32% 상승한 5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세계건설이 참여하는 화성국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본격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신세계건설은 부동산 개발, 복합 테마파크, 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신세계 화성의 주식 19만 주를 95억 원에 취득한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취득 후 신세계건설의 지분율은 10%가 됩니다. 신세계 화성은 화성국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신세계 프라퍼티와 신세계 건설이 출자해서 만든 법인입니다. 이번 공시로 화성국제 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신세계건설은 2019년 7월 경기도 화성시와 화성복합 테마파크 성공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 있는데요. 화성국제 테마파크 사업은 테마파크와 호텔, 전문 쇼핑몰, 골프장 등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민간 개발 사업입니다. 2026년 1차 개장, 2031년 정식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신세계건설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대원화성입니다. 대원화성 현재 27.63% 상승한 2,6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원화성이 현대차의 아이오닉5에 친환경 시트 소재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아까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현재 조금 내려왔습니다. 아이오닉5에 적용하게 된 대원화성의 시트 소재는 전기차가 갖는 친환경 이미지에 부합하는 친환경 공법을 적용한 제품입니다. 아이오닉5는 이러한 친환경 시트를 옵션 등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원화성 관계자는 친환경 공법으로 만든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인정을 받아 이번 아이오닉5라는 큰 프로젝트에 당사 제품이 채택을 받게 됐다며 이번 아이오닉5를 시작으로 친환경 전기차의 수요가 더욱 늘어나서 향후 성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원화성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 대한 동향과 오후장에 살펴볼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차이나 스타클래스, 오늘도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중국 시장도 웃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시장 흐름 좀 살펴볼까요? 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서 FOMC 결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도 현재 이제 반등이 좀 잘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일단은 이게 FOMC 결과의 이야기가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금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그 금리 움직이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파월 의장이 좀 투자자들을 좀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나왔는데, 하지만 여기에서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한다고 하면은 또 한 번 또 시장에 또 위축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오래 지속적으로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단발성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오늘 미국 알래스카에서 이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열리고 있는데 좀 신경전이 치열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돌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는 무역이라든가 뭐 기술 쪽, 그다음에 뭐 인권이라든가 영내 안보 문제를 아마 테이블에 좀 올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임 행정부 쪽에서의 그 시절에서 대중국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처리해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미국 쪽에서 이렇게 좀 들린 거 보면 서로 가려고 하는 어젠다가 방향이 좀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좀 신경전이 치열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 결과에 따라서 또 한 번 우리가 시장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들이 좀 화답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주가가 좀 움직일 거라고 하는데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 정부 쪽에서 회담을 좀 하는데도 차이나 유니콤이라든가 퍼스픽 네트워크하고 그 회사의 자회사죠. 네컴에 대해서 중국 통신회사 퇴출차에 대한 착수를 했다. 그러니까 퇴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좀 압박을 좀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중국 시장 내에서 중국이 좀 주도하는 글로벌 금융 분야의 산업물 인터넷에 대해서 국제 표준화가 탄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특히 이제 금융 부분에 있어서 국제 표준이 없었는데 중국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 표준화가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좀 봤을 때 이 표준화가 된 부분, 중국을 좀 살피면서 우리가 좀 투자하는데 좀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드리겠고 또 중국 내에서 국가급 디스플레이 기술 단지를 건설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내 이 디스플레이 회사에게도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 타격을 좀 받을 수 있겠죠. 중국 내에서 대대적으로 디스플레이 기술 단지를 건설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뭐 디스플레이 쪽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오전장에 약 한 34억 위안 정도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추세가 좀 무너진 상태에서 반등 구간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이 과연 얼마까지 올라올 것이냐가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은 지금 한 이 정도 3,530포인트 또는 3,500포인트까지는 이 사이에는 올라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뭐 추경 매수하신 것보다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좀 하시는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뭐 자동차 종목들도 안 좋았듯이 이제 성장주들이 좀 가다가 멈췄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중국 시장 내에서도 성장주 종목들이 뭐 니오 같은 것도 잘 가다가 최근에는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성장주 됐지만 꺾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시장 내에서도 성장주보다는 바닥에 있는 개별주 종목으로서 우리가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미국과의 관계는 아직까지는 조금 우호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중국 자체 내에서 산업 발달들이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 좀 살펴보자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또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종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화교성이 36.93%나 지금 수익 구간인데요. 위원님, 화교성도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매도해야 되나요?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목표가를 올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전일 그 목표가를 좀 돌파를 하는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뭐 중국 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행에 대한 이야기, 이동 제한이 풀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를 좀 돌파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지난 그 7월 달에 이 가격대를 돌파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 전에 또 가격대를 좀 제가 잡아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9.50 정도 위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목표가를 높여서 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돌파를 하는 흐름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또 이제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언택트에서 이제 컨택트로 가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목표가를 좀 높여서 보자고 이 회사가 실적이 안 나오는 문제가 됐는데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높여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 하면서 한 10.50 위안까지 올려서 좀 보시고 여기까지 올라가게 된다 하면은 지난 2015년도에 만들었던 12.56 위안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10.50 위안까지 목표가 올려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교사원 목표가 올려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런 종목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후장에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당인신 그룹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코드 번호가 002567이 되겠고요. 심천 A주가 좀 되겠는데, 그냥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료를 가공하고 식품도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 전염병을 좀 예방하는 것, 그다음에 가축류, 가금류들을 좀 사용하고 있고, 이걸 또 이제 무역이라든가 물류 등의 좀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 이제 러트오라는 상표가 있습니다. 이 상표는 돼지 일부 가금류, 생선을 위한 사료 제품을 좀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이션이라는 상표를 통해서는 돼지를 사육해서 판매까지 하는 그런 상표가 좀 있고, 그다음에 탕메신이라는 상표가 있는데, 이거는 육류 제품의 연구 개발하고 그다음에 가공, 판매까지 관여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사료를 제품을 좀 제공을 좀 하고 있고, 또 돼지를 또 사육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어제 국내 이 사료주들도 강세를 좀 보였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지금 사료 가격이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다라는 게 지금 중국 현지의 지금 상황이고, 또 반면에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돼지고기 가격은 조금 내려왔어요. 근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돼지 사육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옥수수죠. 사료 이게 먹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지금 돼지 가격이 내리고 있지만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사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돼지 가격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주로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도 계속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 쪽에 관련해서도 좀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중국을 이제 보면은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나와주냐 안 나와주냐, 이제 그게 그냥 관건이 좀 되겠는데, 자, 연간 단위로 해서 좀 보시면 매출액을 좀 보면은 2019년도에 2018년 대비해 살짝 줄었어요. 많이 줄진 않았고, 올해 매출 총액은 또 늘어나는 그런 부분인데, 작년에 뭐 좋지 않다고 했지만은 작년에 뭐 2019년 대비해서 매출액이라든가 매출 총액도 훨씬 더 좀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뭐 올해도 작년보다 매출이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또 매출액도 더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또 채무 관계 이제 부채 비율을 봤을 때도 좀 낮게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지금 주가가 바닥에 있는 게 좀 확인이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2018년도에 강하게 한번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이제 좀 조정이 좀 나와서 계속해서 좀 바닥권을 좀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가 바닥권이었다, 이렇게 가격 조정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 이제 파동을 치면서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체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가지고 간다 하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거다는 말씀드리면서, 현재가 8.04 위안이 되겠는데 8.05 위안 매수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환산하면 1,392원이 되겠고, 목표는 11.09 위안, 환산하면 1,918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7.70 위안 잡으시고 환산하면 1,331원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은 당인신 그룹입니다. 더 자세한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채기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스타클래스였고요.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각종 주요 이슈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이든 행정부의 1.9조 달러 규모의 경제대책 법안이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경기 부양 효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류 어느 정도 가져올지도 궁금한데요.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자마자 OECD 같은 경우에는 올해 GDP 성장률을 미국은 6.5%, 세계 경제 성장률도 1%포인트 정도 끌어올렸는데요. 문제는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연평균 0.75%씩 끌어올리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당히 낮았는데요. 이에 따른 기저 효과로 빠른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번 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1인당 $1,400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실업수당도 지급이 되면서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날 우려가 높고요. 이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가 같이 동반해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원자재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레스토랑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쪽과 관련된 고용이 늘어나면서 임금 상승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까지 모든 인플레이션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수입이 늘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의 주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사실 FOMC 회의 결과에 따르면요, 인플레이션을 하는 만큼 상승하고 있다라고 아마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느꼈었는데요. 그래서 이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미국의 국채 선물 시장 쪽에서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 국채 금리 수익률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3월 FOMC에서는 서프라이즈는 없었지만 그 FOMC의 성명서에 밝힌 내용을 좀 곱씹어 보니까 연준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 향해 가고 있다는 내용들이 지금 투자가들의 심리를 좀 자극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연준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2%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테이퍼링을 개시할 수 있는 기준점을 이번에 제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해 GDP 성장률이라든지 실업률, 인플레이션 모두 상향 조정을 했고요. 또 점도표에 대해서도 2023년까지는 정책 금리를 동결시킬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2년도에 금리 인상을 예상한 멤버가 4명이나 나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FOMC 안에서도 연말이라든지 내년에 걸쳐서는 금융 완화 축소론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더 그 구체화되고 경제 지표가 조금 더 빨라진다면은 10년물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1.9%까지 이번 장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좀 곱씹어서 생각을 하니까 좀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FOMC 이 경제 전망과 점도표를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세지고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이미 미국에서는 라든지 호텔 쪽에 서비스 분야에 잃어버린 일자리가 3분의 1 수준까지 돌아왔고요. 이 때문에 실업률은 계속 낮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금융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빨리 반응하는 이런 그 국채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장기물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1.67까지 올랐고요. 30년물 같은 경우는 2.45% 그리고 예상 인플레이션은 2.3% 넘게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조사한 투자가들이 가장 경계할 리스크가 바로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코로나라든지 중국과의 패권 전쟁보다는 제로 금리가 흔들리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든지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급격한 시장 변동에 좀 익숙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면서 또 다시 한번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스닥 100 지수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기술주들이 좀 바닥을 잡았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기술주들 중에서도 가장 미국 안에서도 성장주를 대표하는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급락을 했다가 3일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매수처들은 헤지펀드를 비롯한 로빈후드족들이라고 합니다. 기술주를 쌀 때 사두자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가 조정을 거치는 가운데 실적 전망들이 떨어지지는 않고 오히려 계속 과거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금융장에서
시장에서 실적 장세로 빨리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는 그 가치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도 뭐 계속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그 가팜주라든지 그리고 디지털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넷플릭스, 뭐 테슬라 관련 주가들도 그 개인들이 쌀 때마다 지금 계속 매수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뭐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 현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실질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한다면은 금융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투자가들이 계속 이들 종목들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진짜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상향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증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글로벌 증시 중에서 작년에 중국 증시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도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한데 올해 중국 증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작년 MSCI 차이나 지수를 보면은 달러화 기준으로 33%나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연초 지수의 전후에서 지금 계속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MSCI 차이나 올세어 지수에 보면은 알리바바나 텐센트, 메이투안 그리고 전기 자동차 그 양산 기업인 니오 그리고 중국 내 2위 온라인 그 판매에서는 JD.com과 같은 한 5개 종목들이 전체 시장 지수 상승분의 3분의 1을 차지했고요. 또 상승률 상위 10종목이 전체 지수의 기여도가 무려 50%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미국이 중국 제조 2025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제재를 지금 계속 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척 슈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 견제 패키지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곧 발효가 된다면 미국 내 반도체, 5G, 히토리에 대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성장 기회가 차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던 중국의 차이나 디지털화 관련주들이 최근 주가 조정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제 예측 기관들이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을 8%대로 예측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좀 더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이 가치주를 중국 시장은 더 많이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동향도 궁금하고요. 가치주들의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최근 중국 안에서도 경기 회복세가 좀 빨라지면서 제조업에 비해서 그동안 회복이 늦었던 소비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MSCI A 지수를 보면은 작년도만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46%나 더 높았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예상 주가 수익률은 36배로 가치주보다 10배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위험과 투자 성과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인터넷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독과점 규제 강화, 또 헬스케어 기업에 대해서는 약가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도 가치주를 보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경기 회복 속에서 펀더멘탈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가치주들이죠. 소재의 기업 강화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가처분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 섹터나 헬스케어 그리고 중국 정부가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전기 자동차 쪽으로 관심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또 2+2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한미 외교 국방장관들이 만나는 이 회의인데 여기서 어떤 이슈들이 좀 논의가 될까요? 네,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11시 20분까지 2+2 회담이 외교 총세에서 열렸는데요. 현재는 청와대를 예방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2+2 회담의 공동 선언을 보니까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고요. 북한과 관련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동맹 외교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미 삼국 간의 협력의 중요성들이 다뤄졌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 쪽에서 우리에게 주문한 것은 한미 군사 동맹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 문제, 또 한국의 쿼드 플러스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문제, 그리고 대중국 포위망 구축과 관련된 한국의 역할들이 미국에서는 한국에 전달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글로벌 협력도 논의가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 로우키죠. 억제 자세를 보여왔는데 미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합동 군사 훈련 연습을 같이 제의했고요. 또 5G를 둘러싼 중국 기업 배제 문제, 그리고 신장 위구르 지역 문제라든지 티베트와 관련된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말고 규탄 행동에 참가라고 요구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국 봉쇄 전략에 대해서 한국도 동참하라고 요구를 받은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계 국제 질서와 국제법을 준수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그 봉쇄 전략과 관련된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그 언급보다는 돌려서 지금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쿼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전향적으로 여기에 가입하는 문제와 관련돼서는 좀 논의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대북한과 관련해서는 워낙에 우리와 미국 간의 그 초점과 방향이 다르고 또한 내용이 또 모두 서로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 정상화라든지 한미 공조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 하에서 정상화는 좀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선택의 시간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중국은 약한 고리다 이렇게 하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핵심 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미 동맹을 이루 동맹으로 격화시킬 가능성이 크고요. 또 미국의 군사 장비뿐만 아니라 부품 수입도 제한을 할 수가 있고, 정보 공유 중단이라든지 북핵 협상에서도 소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불이익도 상당히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중국과 관련된 경제 정책에 어느 정도 미국의 입장에 좀 맞춰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자신들의 패권에 도전한다고 한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서로 충분하게 협의를 좀 하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 외교망을 갖추기도 하겠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협상 채널들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하루 출연 안 하셨더니 많은 분들이 좀 기다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소식들이 있던데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게릴라성으로 또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네, 도너 리포트 누적 수익률이 400%를 오늘 넘겼습니다. 404.7%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의 종목들부터 보시면 러셀이 12.7%, 로보스타가 26.4% 기록을 했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네, 다음 종목들 덱스터가 15.9%, 네이버가 17.7%, SNK가 15.2% 수익을 내줬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받으면서 다소 부진한 종목들도 있었는데 SM라이프 디자인이 8.4%, TS 인베스트먼트가 24.2% 수익 내주면서 이렇게 누적 수익률 다시 한번 갱신이 됐습니다. 현재 포트 가보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 총 4종목 담겨 있는 상태죠. 이제 목표가 달성한 TS 인베스트먼트 뺐고요. 메디포스트 12% 손실 구간이고요. IHQ가 14.9%, 엠브레인이 2.2%, 우성사료도 목표가를 달성했네요. 16.8% 수익 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또 도노리포트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이 아주 수익을 잘 내주었습니다. 한 종목씩 좀 이야기 들어봐야 될 텐데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400%가 넘은지 몰랐는데 오늘 400%가 넘었었네요. 자,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된 종목들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이제 아주 IB 이야기 드리면서 크랩톤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관련해서 이슈로 굉장히 시세가 잘 올라와줬고 목표가였던 5,000원 돌파하면서 시세 강하게 나와줬는데 여전히 추세가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한 부분 때문에 조정을 조금 받을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어저께 양봉으로 윗골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거래 대금도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5일선을 좀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께서는 일단 보유하신 물량 정리하셨다가 또 조정 받게 되면 저점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 5월 달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많이 흔들다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S 인베스트먼트는 이렇게 이번에 목표가 달성하면서 제외는 되지만 아직은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후에 한 번 더 공략할 수 있는 위치까지 조정이 나온다든지 타이밍이 맞춰진다면 도노리 포트에 한 번 더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성사료인데요. 어저께 이제 굉장히 비료 사료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대북주 관련주들로 이런 사료 관련주라든지 이렇게 비료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어저께 이제 사료 관련한 종목들이 좀 급등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우성사료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주가 반등이 나오고 보시면 6월 달부터 거의 한 반년 가까이 이런 박스권 흐름을 계속 이어왔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바뀌는 흐름이 포착됐기 때문에 이 종목을 도노리 포트에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가 거의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잘 올라왔습니다. 한일 사료나 다른 사료 관련주들 많은데요. 그 중에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에 속했기 때문에 주가 확실히 좀 탄력 있게 움직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앞에 보시게 되면 상한가를 이렇게 한두 번씩 자주 가주던 그런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한가 갈 수 있다라고 어저께 이제 아침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고점 돌파하고 충분히 상가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이 종목 리뷰를 드리면서 또 말씀드렸던 게 4,300원, 4,400원부터 4,3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오늘 짧게라도 수익을 또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상대로 일단 움직여줬던 것 같아요. 약 한 2에서 3% 정도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한 4,400원에서 300원 사이라면 오늘 종가 그냥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가보신 다음 내일 잘하면 양봉을 한번 강하게 쳐올릴 수 있는 그런 위치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저께 좀 거래량이 상한가 가면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종가에 보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생각하시고요.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겠고 비중 일부 남으신 분들은 내일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는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엠브레인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포트폴리오에는 세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엠브레인과 IHQ 그리고 메디포스트 이렇게 있는데 엠브레인은 제가 이제 뭐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제 우리 지지율 조사들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이슈로 인해서 선거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 트렌드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상승 트렌드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상승 트렌드 안에서의 주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대 뭐 상단 오면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고 고점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이대로 유지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계속 보유 관점으로 갈 거고요. 현재 이제 엠브레인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조금 올려서 8,900원 정도 이렇게 최근에 이제 저점 구간 한번 만들어 놓은 구간을 입절가로 잡든지 손절가로 잡든지 해서 이렇게 이제 대응을 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제 오늘 좀 단봉으로 지금 조정을 살짝 받고 있는 상황인데 5일선 이평선 위로 주가가 이제 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또 상승 흐름이 이어질 거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 정도 수익이니까요.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목표가 10,000원인데 한번 툭 튀어주면 목표가까지는 금방 도달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보궐선거도 있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대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엠브레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IHQ인데요. IHQ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저께 요 윗꼬리 음봉 나왔을 때 그저께죠. 제가 그림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내일 시가부터 올리면 양봉이 좀 크게 나올 것 같아요 말씀드렸는데 보합에서 출발해서 이 고점을 돌파시키면서 좀 강하게 움직여줬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6월달 되면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데 IHQ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가 이 디즈니 관련주로 속해 있고 그러한 모멘텀 속에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컨텐츠 관련 섹터들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 쉽게 이쪽 섹터들이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고 내려오게 되면 저점 매수 관점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IHQ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박스권 흐름 돌파해내면서 다시 방향을 위로 잡아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더 이어질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목표가가 2,190원 정도, 2,200원 살짝 아래에 잡아놨는데요. 목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목표가 달성하게 되면 일단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보유자분들께서 수익 실현하셔도 좋고 그리고 추세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추세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갈 때까지 가져가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IHQ 흐름 좋고 내일 정도 잘하면 목표가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요. 2,200원 저항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거래량 실으면서 돌파해 준다면 시세가 또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메디포스트입니다. 지금 도노리포트에서 제 생각에는 드래곤 다음으로 가장 오래 지금 장수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수익이 계속 올라가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아쉽지만 수익권 갔다가 빠졌다 갔다 빠졌다 하면서 지금 저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3,000원대, 32,500원대 제가 계속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렸고 그 구간에서 지금 돌림이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2월 중순부터 이제 시장 무너지면서 이렇게 밀렸던 추세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추세대는 이제 벗겨낸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최근에 이제 만들어졌던 고점과 저점의 이런 이제 중심 가격대를 한번 찾아본다면 37,500원에 38,000원 이 밴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정 나오면서 내려올 때 이렇게 지지를 좀 받아줬던 가격대가 37,500원이기 때문에 그 구간 정도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까지는 무난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줄 거고요. 이후에 저항받고 조정 한 파동 정도 단기적으로 눌리고 다시 돌파한다면 지금 보시는 뭐 4만 원대, 42,000원 이렇게 충분히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도너리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 하나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점점 더 내일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주연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립니다. 박원재 전문위원님이 함께하니까요. 지금부터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장 내일 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